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이 사상 최악이라고 부른 산불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모든 걸 투입해서 이 지원하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3월 22일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하였고 어제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불 진화대, 소방인력, 군 장병 여러분, 이재민을 돌보고 지원 중이신 지자체 공직자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화마와 싸우느라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의 하회마을 그리고 서해 유성룡 선생을 기리는 이 병산서원 한숨을 돌렸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 연기에 지금 휩싸여서 절대 안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북 산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산불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곳이 네 군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경북 의성 안동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화율이 68%입니다. 조금 올라온 건가요? 뭐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저녁 때 바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진화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또 번지는 화선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울산, 울주, 언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진화가 돼서 산불 진화율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껐네요, 거의 다 다행히. 이제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산청 하동이 지금 문제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80% 정도의 지금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산청 인근과 지금 그 의성 인근 이 산불이 아직도 지금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회마을 얘기를 지금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저도 가봤습니다만 낙동강을 끼고 돌아서 하회잖아요. 네. 그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산서원은 그 앞에 있는 서원이 이제 산이 병산이고 자, 그 두 곳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곳은? 그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로 된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대기라든지 뭐 건조 상태도 굉장히 심한데 초가는 불이 붙으면 뭐 그냥 거의 전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 천년 고찰이었던 그 절이 고운사가 지금 다 거의 전소됐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문화재 앞에는 지금 일단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 지자체 쪽에서 방어를 위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스프링쿨러를 지금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소화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화재 앞으로 지금 불길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문화재 전체에 물을 뿌려버린 거거든요. 네.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고 그것도 또 문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막고 그다음에 소방차들이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최대한 이제 막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소화전이 설치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가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재 말고도 귀중한 인명, 민가도 중요하죠. 곳곳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인명피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22명, 갈수록 지금 숫자가 늘고 있어요. 사망을 했다고 하고 이 숫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불길이 아무래도 지금 남풍을 타고 북동쪽, 동북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이나 이쪽까지도 지금 영양 영덕 쪽으로도 지금 불길이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는데 그 현재로서는 여러 지자체하고 중대본하고 또 농림청하고 산림청하고 좀 이렇게 좀 집계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네. 중대본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 10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22분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네, 22분이고 경북이 18분이고 경남 산청에서 4분 그리고 부상자가 또 19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재민이 이 대피를 한 사람들이 한 2만 7천 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 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어떤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차량이 이제 폭발하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니까는 이 비상 사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태를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비가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80대, 90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러다가 대피하시다가 또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대피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거의 다 60대 이상 고령자들이십니다. 이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불이 지금 강한 바람, 심지어 바람이 어제는 뭐 25m까지 불었었거든요. 초속. 사람이 이제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바로 자기 마을 앞으로 이제 불길이 다가오다 보니까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망 사고가 이어졌는데 뭐 대피를 하다가 심지어는 뭐 차량에서 뭐 이제 대피를 하지 못하고 차량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까지도 있었고요. 또 뭐 주택 안에서 지금 발견되신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영덕군에서는 주민 104명이 해경에 의해서 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에서도 나섰어요. 네. 자, 다른 분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미처 본인은 대피를 못한 그런 사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양군 석보면 3.12의 이장이 있습니다. 이장님인데 3.12 이장님이 이 3.12와 그 석보면 아래 화멜이라고 있어요. 화멜이가 있는데 3.12 의장님이 이제 양쪽에 불이 나니까 화멜이에 살고 있는 처남댁을 구하러 갔습니다. 네. 구하러 갔는데 그럼 3.12에서 화멜이로 가서 이장댁을 처남댁을 구해서 이게 대피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피소로 가는 길은 그 석보초등학교인데 대피소로 가는 길이 아니고 본인이 원래 이장으로 있는 3.12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네. 지금 그래서 그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마을로 통신이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장으로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는 그 대피소로 가지 않고 본인 다시 3.12로 돌아가는 길은 상당히 지금 화마가 휩쓸고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다가 아깝게 이렇게 그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대피소로 직접 가지 않고 본인이 있던 이장으로 있는 마을로 돌아가다가 뭐 화를 입었다. 그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같은 그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을 만나면 이게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앞으로 혹시 또 벌어질 일이 많을 테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반드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또는 공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그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나 뭐 수풀이라든지 낙엽이 있는 곳, 지금도 사실은 낙엽 때문에 계속 비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뭇가지, 낙엽 이런 것들 잘 타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먼 곳으로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뭐 도로나 바위 등, 그러니까 뭐 너무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상태면 바위 안쪽으로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돌은 좀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이 불을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도로 있는 쪽으로 좀 피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주변에다 이제 사람들에게도 빨리 이제 대피하라고 같이 알려주시면서 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속뿐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피난 행렬로 가는데 이게 또 역주행까지 하고 아주 뭐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7번 국도 정말 아수라장이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안동이 지금 도시 기능이 상당히 마비가 됐으니까 안동 인구가 15만입니다. 15만인데 저는 이제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 불길을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동에는 특히 뭐 국보만 해도 5건이 있어요. 국보 5건이 있고
보물이 뭐 49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 자택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있죠. 그래서 안동이 물론 뭐 그런 그 문화재도 그렇지만은 일단 전 시민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게 국도가 지금 혼잡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불길이 어느 쪽에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인분들의 그 표현을 좀 취재를 된 걸 보니까 이분들이 6.25를 다 겪어내신 분들이 많았는데 흔히 할 때 뭐 인공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게 엄청났다고 합니다. 경북 청송하면은 교도소로도 유명을 하고 또 사과의 고장이죠. 여기서 숨진 60대 여성의 사연도 안타깝습니다. 자가용으로 타고 운전해서 대피를 하려다 변을 당했는데 밖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이건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피를 하시려다가 자가용 안에서 이제 화염에 갇혔던 상황에서 이제 희생자로 발견이 되셨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 시 이런 산불에서 차량 안에 고립되면은 일단 좀 탈출 요령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서 이 연기에 의해서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고립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차량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또 안에 기름과 또 가연성 재질들이 있기 때문에 터질 수 있죠. 폭발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질식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바로 나오셔서 그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쪽 또는 불이 보이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빨리 재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산불 지역 일대에 사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은 뭐 일찍이 유례가 없어요. 더욱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유명한 교도소가 또 있다 보니 재소자가 한 500명이 드는데 이분들을 또 옮기는 것도 이게 작전을 방불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모처로 안전하게 일단 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장소가 어딘지는 지금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제 보안상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재소자가 3,5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0명을 이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간 건 아니에요? 다 간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동 교도소가 있고 경북 북부 교도소가 있는데 경북 북부 교도소가 바로 저희들이 뭐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청송교도소예요. 북부교도소. 네, 그 청송교도소 옛날에 청송감호소라고 해서 영화, 흉악범들, 뭐 드라마 주제로 많이 나왔죠. 주로 흉악범들을 많이 이제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다 옮긴 것은 아니고 한 500명 정도 긴급 이송을 다 마쳤는데 어디로 옮겼는지는 이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알릴 수가 없다는 거고 지금 청송, 영덕, 영양, 울주 이쪽이 경북 북부 지역에 굉장히 이 산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많죠. 예, 그쪽 주민들을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이 산계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렇게 딱딱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좀 피해가 더 클 것이고 서로 연락망 같은 것도 좀 갖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원을 다 대피를 시키는 그런 그 행동 명령을 내렸고 한덕수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이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대피를 시키라는 그런 그 지시가 또 나왔고 특히 하회마을 주민들은 이제 경북도청 안동에 경북도청이 새로 갔거든요. 그 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하회마을 주민들을 좀 옮기는 그 작전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유사시에는 경북도청 신도시로 간다. 네. 네. 그런 일이 좀 없어야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자 곳곳에서 긴박하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금 축사 주위에 100m 안쪽에 3년이 다 포위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복장이 터집니다. 정말 이 농가들이 이렇게 보금분투해서 이렇게 하는데 민가와 가축 축사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은 방어선을 구축하여 화염이 더 이상 전수 확대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분들의 피로감 누적도 큰 문제입니다. 문화재도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신라시대의 명재상으로 유명한 이 고운 최치원 선생, 그분의 호를 따서 지었다는 절이 바로 고운사입니다.
이 천년 고찰로 유명한데 안타깝게 이 전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운사는 그 신라 신문왕 때 681년에 그때 저기 의상대사가 이제 창건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운사의 진입로에 채치원 문학관이 있습니다. 채치원 문학관도 다 전소가 됐고, 그것도 다 제점이 예, 다 됐다면서요. 제점화 됐습니다. 이 채치원 선생이 그때 이 고운사의 여러 가지 누각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누각도 지금 소실 위험에 들어가 있고, 지금 미스터 선사인 촬영지 유명하잖아요. 만휴정. 가보셨죠? 예, 드라마 여기도 그렇습니다. 위기는 벗어났다고 그래요? 일단 위기는 벗어났는데 아직도 이제 잠부를 다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제초 문학관이 건립이 되고 그 성녀분들이 그 성녀와 그 한 20분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미리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대표를 시켜서 이웃에는 봉정사 쪽으로 대표를 시켜서 인명 피해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 참 이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문화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닷새가 넘게 밤낮 없이 화재 진압에 몰두하느라고요. 소방 인력들의 피로감 극심할 수밖에 없죠. 네,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잠을 자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60대 산불 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3시간 자고 지금 진화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루 2-3시간밖에.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식사를 배달한다라고 해도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요. 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뭐 때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먹을 시간도 없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산불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하고 방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이제 휴식 시간이 있다가 갑자기 다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피로도가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야로 24시간 뜨고 내리면서 물을 화재 현장에 뿌리고 있죠. 이 소방 헬기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뭐 무전기 고장도 나고 엔진 과열, 이거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 42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79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 헬기가 다 가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헬기 자체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헬기에서 있는 그런 부품들도 계속 고장나고 있는데 한 7, 8대 정도를 산림청에서 지금 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헬기가 거의 다 러시아제인데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이런 헬기 부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가 안 돼서 띄우지 못하는 헬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 지금 헬기를 또 운용하는 헬기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분들이 계신데 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는 8시간씩 꼬박꼬박 비행을 하시면서도 지금 6일을 다 채우시면서 계속 출동을 하셨던 그런 조종사들 같은 경우도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돼 있고, 그다음에 이 정비를 하시는 정비 담당관들도 지금 일부러 새벽 시간에 정비를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비 시간으로 출동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잠을 줄여서 한 4-5시간 주무시고 오히려 새벽에 점검을 다 마치고 출동하게끔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긴급 지시로 군병력 또 장비도 이 진화에 지금 많이 투입돼 있죠. 네, 일단 우리가 군병력이 투입되면은 사실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군병력이 무리하게 투입된다든지 또 이들이 어떤 위험 지역에서 뭐 고립이 된다든지 또 희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군병력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 차원에서도 휴식 보장을 위해서 최대 이틀을 지금 초과하지 않도록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군사 대비 태세도 계속 대응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지금 산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또 다행인 소식도 있어요. 임도라는 게 놓여 있는 이 곳에는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밤에도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네, 여기 나온 임도 아는 분은 아시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산불로 인해 이 임도가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 소방 헬기에서 제일 많은 담수량이 3톤인데 그게 키모프 헬기인데요. 지금 이런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에서 담수 용량이 3.5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용량의 물을 담고 올라가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로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 임도라는 게 산에 불을 끌 수 있는 도로인데, 임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산불을 진화하려는 지상대원이 올라갈 때는 심지어 이 소화전에 있는 그 호수를 갖고 같이 끌고 올라가는데, 그 끌고 올라가다 보면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흙에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도의 중요성이 사실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임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단위 면적당 임도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요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24m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m이고요. 특히나 산림 임야가 발달한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0m에 달해요. 그러니까 산림 활동을 잘하는 그런 국가들은 오히려 임도를 더 조밀하게 밀집해서 잘 관리 운영하고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임도를 우리나라는 왜 확보를 못했냐?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산림을 훼손한다 그래서. 네. 자, 그런 문제도 빨리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헬기 부족, 그리고 헬기를 몰고 정비하는 숙련 인력의 부족, 다 문제죠, 지금? 네, 지금 사실은 이 헬기 자체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담수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도 헬기의 용량에 가득 채워서 가서 물을 뿌려봤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갖고 있는 그런 담수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담수 용량이 큰 헬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LA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규제를 해서 지금 대형 헬기들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그런 헬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헬기들조차도 지금 고장이 나고 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항공 진화 능력, 산불 항공 진화 능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 항공기까지 우리가 동원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기 같은 경우는 또 야간에 이런 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뜨지 못하는 제한 네, 사항이 있는데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에도 공중 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역대 최악의 산불, 뭐 LA 산불, 호주 산불만 보다가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입니다. 산불 지역의 기업들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동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원봉사자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 가시지만은 기업들이 특히 울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물량을 좀 조달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죠. 지금 투입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2,0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필요한 어떤 중간에 좀 드실 것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 2,000명 분의 간식거리를 이제 조달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햄버거도 지금 동인하고, 그래서 어떤 뭐 BNK 경남원행 같은 데서는 처음에 김밥을 다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네. 김밥이 또 동인하니까 또 햄버거로 또 바꿔서 지원을 하는, 이런 각계에서 지금 뭐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총동원돼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먹을 것입니다. 전국 식품업계, 유통업계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발빠르게 또 맞춤 세트도 제공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머전시 푸드백, 이래서 이제 비상용 이 푸드백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긴급 음식 뭐 예, 긴급 음식 어떤 배낭 뭐 이런 거네요. 세트가 되는 네. 거죠. 그것을 한 3,000 세트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라면이나 이 백산수 같은 것도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그룹도 이 성금 5억 원을 기부를 했고 나머지 또 여러 기업에서 오뚜기도 컵라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것을 제품을 한 10,000개가 넘는 제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서울우유 협동조합도 멸균 우유 23,000여 개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유, 빵, 라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만 이것 중요합니다. 더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요. 연예계 스타들도 이곳 출신도 있고 뭐 전국적입니다. 스타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주 출신이죠. 그 트로트 가수 이찬원. 이찬원이 이찬원 씨가 울주 출신인가요? 출신입니다. 네. 산불 피해액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개척을 했습니다. 1억 원 개척을 했고 배우 임시완 씨, 소유진 씨도 각각 3천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고 이 기부금들은 나중에 전부 다 이재민 지원에 지금 사용될 예정이고 이찬원 씨나 소유진 씨는 어쨌든 모두가 무사히 일상에 좀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온정의 손길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난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염건웅 교수,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